경위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30일 새벽 5시 40분쯤 부천 역곡동의 한 14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구조되는 등 37명이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정집 내부에 있던 김치냉장고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29일 환경오염 피해 구제심의회를 열고 김포 거물대리 지역 주민 94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거물대리 인근 지역 주민은 지난해 11월까지 인정된 76명을 포함해 모두 170명이 환경오염 건강 피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1차 사업에서 인정한 53종류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향후 지급 심의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포 거물대리는 주거지와 주물 금속 가공 공장 등이 함께 있어 지난 2013년 이후 주민 건강 피해 문제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인천시 수질환경행정당국이 지하매설물 탐지 장비를 동원해 불법 폐수 배출 행위를 단속합니다. 인천시는 최근 가좌 승기 하수 처리구역 폐수 배출 업체 관리를 위해 지하매설물 탐지 장비 GRP 시연회를 가졌는데요. 최종 방류구에서만 가능했던 수질 점검 방식을 지하 5m 깊이의 관로까지 탐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고농도 하수 유입 경보제와 맨홀 수질 표시제 등을 도입해 그물망식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11살 어린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스쿨존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스쿨존 제한 속도도 들쑥날쑥입니다. 관련법상 제한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는데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11살 어린이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현장. 등교 시간이 되자 정문 앞이 학부모와 아이들로 부쩍입니다. 아이 손을 꼭 쥐고 온 부모는 아이 이마에 입맞춤을 한 뒤 학교로 들여보냅니다. 손자를 데리고 온 할머니도 저만치 들어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까지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힘을 보태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건 불안한 게 있죠.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게 어떤 거예요? 차를 우회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냥 차 교통편이나 이런 게 다 그냥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이왕이면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싶은 생각도 있고. 실제로 등굣길은 위험 요소가 여전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정문 앞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꼬리물기 차량이 버티고 있습니다. 집채만한 화물차가 오가는 도로인데 제한 속도는 50km로 설정돼 있습니다. 관련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조건 30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50이라고 해갖고 뭐 이런 데가 있나,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저희 식구끼리 많이 얘기했죠, 집에서. 개선돼야 된다. 예. 상황은 여기뿐이 아닙니다. 중구 답동의 한 초등학교. 이곳 역시 제한 속도가 50km로 설정돼 있습니다. 부모는 불안합니다. 왜 50km로 돼 있는지 30km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30km로 혹시 되는지 그것도 많이 걱정이긴 하고요. 빨리 애들 다니는 데는 이렇게 지금 직장맘들은 애들하고 같이 다니지도 못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초등학교 앞. 안내 표지판에는 제한 속도가 60km로 적혀 있습니다. 남동구 서창동의 한 초등학교 앞은 50km, 동구 송현동의 한 초등학교 앞은 40km로 설정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제각각 설정한 겁니다. 일괄적으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게 어렵다면 등하교 시간이라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소 하교 시간이 12시에서 6시 사이에 스쿨존 사고가 많다는데 이 도로도 큰 대형 차량에 대한 어떤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40km를 한 30km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합니다.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까지 제정했지만 또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스쿨존 내 통행속도 30km를 강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렌터카와 유령 회사로 콜뛰기 영업을 하며 불법으로 수익을 챙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콜뛰기 영업 현장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저 멀리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올라탑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속력을 높이고 신호대기를 회피하는 등 무법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택시처럼 손님을 내려주고 또다시 누군가를 태우는 수상한 승용차. 알고 보니 자가용과 렌터카 등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일명 콜뛰기 차량입니다. 택시가 그런 걸 안 태워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들은 불법 택시 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콜뛰기를 알선한 업체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콜뛰기 차량에서 사고가 나도 승객은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콜택시 및 렌터카 영업행위를 수사하고 적발된 32명 가운데 2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히 피의자들 중 이미 성범죄, 폭행 등 전과가 다수인 피의자들도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정특사경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운송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콜택시 영업 등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 특사경은 도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불공정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김수현입니다. 지난해 인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정민 부동산 리서치 닥터아파트 전문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지난해 인천 아파트 매매 거래량 흐름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지난해부터 인천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총 12만 건을 넘어섰고요. 이건 2006년에 과거에 이제 수도권 아파트값 강풍이 불었을 때 인천광역시에도 자유경제무역지구의 분양이 좀 활발했을 때 이때 이래로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고요. 거래량뿐만 아니라 뭐 전세가라든지 매매가가 모두 갱신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 최대치인 것도 맞고 또 연간 10만 건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작년, 재작년 봤을 때요. 최대치 거래량이 2019년도에 8만 9천 건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약 한 35% 정도 상승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별로는 이제 서구, 이제 연수구, 부평구가 각각 3만 건, 만 건, 부평구 17,000건 이런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인천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계약서를 쓸 때마다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거래량에 비해서 또 가격도 굉장히 비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수도권의 이제 평균적인 상승률을 봤을 때는 1.76%인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2.32%로 높은 편인데 그중에서도 인천이 단연 좀 상위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인천의 그 가격 상승률은 좀 2.29% 정도입니다. 2월 달부터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거래가라든지 거래량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매매가의 상승 속도가 조금 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뒤늦게 시장이 조금 달궈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가격 상승 속도에 좀 타 지역과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권에서 수도권으로 집을 옮기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도 있고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과 또 비규제 지역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투자 세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게다가 이제 GTX 개발의 호재라든지 뒤쪽에 신도시가 생기면 인프라가 조금 더 좋아질 것을 좀 노려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가격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속적으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흐름 전망해 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이 나오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단기간 내에 공급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소폭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이제 신시가지라든지 기존 시가지에는 이제 신규 공급의 속도가 좀 느렸습니다. 공급이 많이 조금 약간 정체가 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신규 아파트들 분양이 굉장히 호조가 됐기 때문에 분양가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집가의 좀 동반 상승 효과도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타 지역에 비해 상승할 수 있는 갭이 아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투자로 좀 접근하기에는 이제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근 지역과의 그냥 가격적인 비율을 맞추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고 투자 말고는 좀 실거주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좀 안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인천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하정민 부동산 리서치 닥터 아파트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기본 협약이 최근 성사됐습니다. 논의 단계부터 다양한 찬반 의견들이 잇따랐는데요. 일단 첫걸음은 뗀 가운데 부천 도심 일대가 개발의 주요 핵심 지대가 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부천시와 GS 컨소시엄이 부천 영상문화산단 복합개발 사업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만입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오랜 기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부천시가 이런 세계적인 뉴 콘텐츠 허브로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했고요. 사업 추진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 2차례나 매각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역민의 피로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7월 열린 주민공청회 당시에는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고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런 융복합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서 그걸 붙여야 됩니다. 시에서 1조 300억의 땅 10만 평을 파는 사업이 아니고 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와 함께 지역 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 마지막 시의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택가격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나머지 부분이 부천의 세수에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튀었습니다. 시의회 문턱을 어렵사리 넘어서면서 실제 협약까지 체결된 겁니다. 드디어 영상문화단지의 협약식이 성사되면서 개발의 첫 발을 뗀 가운데 부천 상동 지역에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상동 일대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개발에 뒤따르는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동 입장에서는 사실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상동에서 장사하는 입장이라서 그쪽에서 좀 뭔가 저희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인프라가 좀 더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개발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주변 교통 혼잡 해결이나 탄탄한 기업 유치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득이 더 많지 실이 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외곽 도로를 지하로 해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까지 대기업 차원에서 쭉쭉 밀고 나가서 이 사업이 완만하게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앞으로 감정평가 절차와 토지 매매 계약을 거쳐 이르면 내년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규모만큼이나 지역 내 다양한 반대 의견이 잇따랐던 영상문화산단 개발. 추진 속도에 발맞춰 지역 상생을 이끌 방안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은 30일 부천 성모 장학 사업을 통해 최근 지역 일시 청소년 쉼터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보호 종료로 자립을 앞둔 청소년의 주거 마련 비용과 생필품 구입 비용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경인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